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는 조금 올라왔는데요. 그 지수 얘기 뭐 짧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죠. 대형주 장세와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서로 이제 안 겹치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 안 겹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들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개별주 테마주는 누가 어떤 테마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흐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지수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수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그 방향이 그 방향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 계신 나스닥 지수가 여기도 이제 5일째 좀 하락을 했죠, 그죠? 네. 하락을 하다가 어제는 좀 쉬었어요. 깔끔하게 그냥 0%. 네. 어제는 쉬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떨어지다가 오늘은 조금 올라와서 끝납니다. 일주일 내내 떨어지다가 오늘은 소폭 상승.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0.5%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1.2% 네, 상승 마감을 했죠. 저기 뭐예요? 그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좀 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일본 증시 보시면 오늘 0.49% 빠졌죠. 중국 증시 오늘 1.28% 네, 1.8% 하락을 했고요. 봉길이도 좀 길어 보이고, 보시면 음봉인데 캔들도 길고 거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좀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도 여기도 오늘 거의 보합 마감이죠. 네. 호주 여기도 크게 오른 게 없어요. 네.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뭐 평소에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수는 이렇게 아무튼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위주로 또 보시면 여기 이제 걸리는 자리에서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하락한 건 아니고 전 세계 증시 이제 같이 이제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지나친 아주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폭락을 여기서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폭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잘 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시장을 떠나가고요.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생존자들도 굉장히 지쳐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군인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이제 전투력이 아니라 전투 의지 자체가 이제 사라져가는 네. 이제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그분들이 손실난 게 이제 거의 다 메꿔지고 본전을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도 좀 낼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여기에서 살짝 꺾어요. 근데 거의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대부분 앞에 큰 급락 나오고 나면 반등 나오고 한 번씩 꺾거든요. 네. 그때 이제 또 많이 힘들어 하시죠. 솔직히 주식을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로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매번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힘들어 하시는 거 혼자서. 네.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서 불안해 그러면서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민, 걱정 뭐 그러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지수가 다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무튼 이제 여기 그 지수가 살짝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죠? 네. 어떤 초짜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수가 안 좋을 때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들고 있으라고 하느냐. 누구한테 주식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하면 돈 못 봅니다. 시장이 좋으면 주식 들고 있고 지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빠지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그거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얘기 계속하면 이제 욕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돈을 못 봅니다. 네.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기회주의자들 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성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 하실 때 기회주의자들하고 인간관계 하십니까?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냥 이용해 먹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요즘에 가족들도 이제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서 가족들끼리도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거는 기회주의자들이 하는 매매의 그거기 때문에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고, 네. 잠깐만요. 네.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적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 유튜브 쪽이 네네. 오늘 뭐 저기 뭐 경기 하나요? 그런 거 없죠? 네. 스포츠 경기. 네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수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형주 장세, 테마주 장세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네. 잘 안 들린다고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예, 다 찍어주세요 지금. 네,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한번 찍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 다 체크했는데. 네. 근데 뭔지 기분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한번 찍어보시라고 이제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네네. 예, 광현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네, 네네. 아까 잘 안 들렸었어요? 그랬습니까? 그래 이쪽에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 그랬거든요. 이상하다. 아무리 요즘에 장이 안 좋고 개인들이 좀 힘들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런 거 있네요. 잘 안 들리면 아마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렸을 거예요. 네. 그 영향이 좀 있었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지수가 최근에 며칠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불안해들 하셨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이럴 때 이런 걸 잘 배워두세요. 뭐냐면 네. 대형주 장세 다들 아마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예. 예, 박태용님도 어서 오세요. 네. 대형주 장세하고 개별주 테마주 장세하고 서로 잘 안 겹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가면 뭐 개별주 테마주 못 간다.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은 못 간다. 뭐 이런 이제 선입견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고 다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맞습니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대형주 장세와 테마주 장세는 서로 안 겹친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이제 분산되는 거예요. 네, 기름하고 물이 같이 섞이지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공기, 찬 공기도 서로 위치가 다르죠, 그죠? 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뜨거운 물, 차가운 물도 다르고, 그죠? 어떤 건 위에 있고, 어떤 건 아래에 있고, 그죠? 네. 그 요즘에 캠핑 많이 다니시겠지만 겨울철에 난방할 때 보면 뜨거운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서 자는 사람은 또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다음부터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서로 이게 잘 안 섞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향이. 그래서 대형주를 밀 때는 대형주가 잘 가고 또 대형주가 이제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오겠어요? 과열이 되겠죠. 그러면 과열이 되면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약간 하락하거나 약간 이제 눌러서 옆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테마주가 가거나 그래요. 테마주가 또 열심히 갈 때는 이제 대형주가 좀 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형주가 또 열심히 쉬고 나면 다 쉬었겠죠. 너무 쉬면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좀이 쑤신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테마주가 또 열심히 갔기 때문에 테마주가 또 과열돼요. 그럼 테마주가 또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대형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톱니바퀴 있죠.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톱니바퀴가 서로 같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는 서로 왜 같은 방향으로 안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하나 잠깐 먼저 찾아볼게요. 이미지 사진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 톱니바퀴들처럼 이게 이제 개별 주장세, 대용 주장세 그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대용주라고 할까요? 대용주가 이렇게 가요. 한 바퀴 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는 이걸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물려서 주식시장에 돌아가거든요. 간단하다니까요. 돈이 이제 분산되지가 않고 한쪽으로 몰려야지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대용주하고 테마주를 다 올리는 방법은 완전히 그냥 폭락 확 시켰다가 확 들어버릴 때, 그때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확 올라올 때가 있기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증시가 이제 폭락을 좀 했었잖아요. 6월달에 폭락하고 나서 7월달에 좀 옆으로 좀 돌았고 7월 중순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올라왔는데, 잘 보세요. 코스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형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코스닥에도 대형주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에 비하면 대형주가 아니지만 코스피에도 나름대로 대형주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에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전에 이거를 여기서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통 시장 잡으실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것만 보고 잡으시죠. 근데 시가총액 대형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해요.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지수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랑 거의 똑같은 게 5월달에 저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다가 자연스럽게 한번 꺾이는 거예요. 쉬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은 차트를 바꿨는데 안 바꾼 것 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여기 5월달에 저점, 미국이 이제 빅스텝 했을 때 그때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살짝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코스피에도 이제 중형주, 소형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형주를 보시라니까요. 중형주는 5월달 저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점이 5월달이 아니고 1월달이에요. 1월달에 더 많이 빠졌어요. 여기다 그럼 요렇고. 근데 아무튼 요것도 5월달 여기다 놓고 하죠. 보시면 들었다가 슬쩍 누르는 거예요. 여기는 21선을 세게 안 깼어요. 살짝 깼다가 21선 위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중형주가 대형주보다 좀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형주도 있겠죠. 여러분들 소형주 좋아하시니까 소형주도 보자. 소형주는요, 1월달 저점이 여기고 5월달 저점이 여기예요. 뭐냐면 1월달 저점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반등 나왔다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5월달에 비하면은 많이 낮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대형주하고 중형주는, 대형주는 5월달 저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고, 중형주는 5월달 저점으로 기준을 잡으면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고, 소형주는 뭐예요? 요만큼밖에 못 갔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5월달 저점인데,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누가 반등이 많이 나온 거예요? 대형주가 반등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근데 잘 보세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반등이 사실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대형주가 덜 빠졌고 중형주는 그 다음으로 덜 빠졌고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월달에, 6월달에 엄청나게 소형주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반등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 저점까지 못 올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실까요? 이해가시죠?
나름대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요번 6월달에 이제 그 급락했을 때 누가 타겟이었어요? 개인들이 타겟이었던 거예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개인들 다 털리게 해서 심리 다 망가뜨려서 어디로 보냈어요? 네. 하와이로? 아니요. 하와이로 보낸 게 아니라 은행이랑 저축은행이랑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그냥 그거나 죄송한데 좀 연기를 좀 할게요. 어디 개인 주제에 어디 돈 벌려고 일로 들어와? 절로 가! 그러면서 이제 더 어디로 간 거예요? 은행 채권으로 갔다니까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쪽으로 이자 3% 4% 받으려고. 특히 이제 누구를 망가뜨렸냐면 신용 미수 쓰는 사람들 있죠. 한 달 안에 그냥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청소한 거죠. 대청소. 이사 가실 때 왜 저기 그 입주 청소나 이런 거 하시죠? 그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돈 주고 누구한테 맡기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저희 집 좀 뭐 이사 가려고 하는데 깨끗하게 좀 치워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입주 청소 해주듯이 그냥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피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락스를 좀 많이 뿌리죠. 독해요, 냄새가. 네? 저도 화장실 청소 제가 하는데 그 락스는 유한락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뿌려놓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서 딱 나오면 막 독한 냄새 있죠. 아무리 순한 걸 써도 예, 독해요. 그러니까 이 한 공간에서 이제 청소를 당하니까 우리도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세력이 청소해 준 겁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청소해 준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반등이 덜 나왔다기보다 덜 나온 것도 맞아요, 사실. 근데 아무튼 낙폭 관리가 심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시 아까 대형주로 넘어가서 대형주 쪽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하고 대형주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럼 뭐예요? 코스피 지수를 올릴 때 누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대형주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큰 역할을 못 한 거죠. 그죠? 네. 특히 소형주는 큰 역할을 못 한 거예요. 낙폭과대가 심했는데 그만큼 못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개별주 테마주가 이제 빨리 원래 뭐 4월달, 올해 4월달, 5월달 급락 나오기 전에 그 자리까지 올라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급등해서 빨리 8만원, 9만원 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개인들의 심리가 좀 좋아지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지면 돼요.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지려면 저 같은 사람이 맨날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얘기 백날 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 정부정책주나 어디에서 상한가 옛날 작년에 애니농률 그 7배 갔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런 거 한 몇 개 나오면 제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거 하나가 나요. 왠지 맞는 얘기 같다.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 네. 지금 7번 찍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을 이제 갖고 계실 거예요. 복 받으세요. 네. 진짜로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나오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네. 잊고 나한테도 저런 기회가 있겠지 이러면서 막 또 달려들어야지. 다 이제 힘든 거 다 잊어버려요. 자이언트 스텝이고 몰고 가네 그냥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돌격 그러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또 고점에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요번에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7월 중순부터 딱 한 달 됐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8월 중순이니까 여기 7월 중순. 네. 한 달 동안 대형주 위주로 올라간 거예요. 개별주들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죠. 예를 들어서 뭐 K스피드 네. 올라오긴 올라왔잖아요. 7월 중순부터 그만큼 한 그래도 20%는 올라온 거예요. 20-30%? 근데 조금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대성미생물 네. 10,000원 15,000원 50% 올라왔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월달까지 회복한 것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삼열기업공사 여기에 3,200원 여기는 5,000원 얼마 올라온 거예요? 대충 한 1,800원 올라왔으니까 50% 올라왔네. 대충. 그죠? 네. 근데 어디요? 4월달, 5월달 여기를 회복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거나 막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다운은 원래 있던 자리가 3,000원이었죠. 그런데 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2,500원까지 왔어요. 이건 뭐예요? 20%
20% 정도밖에 못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못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겠죠, 이런 것도. 그죠? 삼형 엠텍처럼 난 원자리 이렇게 다 그리면서 갑자기 막 그죠? 전저점 깨면서 3,700원까지 가더니 갑자기 6,000원까지 막. 어제는 누가 손절했는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손절하시는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40% 올라온 거 아니에요? 대충. 그죠? 40%가 아니군요. 더 올라왔네. 더 올라왔죠. 40%가 아닙니다. 50% 이상 올라왔어요. 이렇게 났다. 그러니까 테마주로 좀 빨리 올라온 것도 있는데 테마주가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최근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온 게 맞다. 삼성전자는 못 올라왔지 다른 대형주들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서 코스피만 볼게요. 코스닥은 시간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거의 올라온 거 없어요. 3위가 SK하이닉스 올라온 거 별로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심해요. 왜 그러냐고요? 기관이 맨날 팔아요. 나쁜 아저씨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여기 35만원, 여기는 47만원. 그러면 12만원 올라왔죠? 얼마 올라온 거예요? 30% 이상 올라온 거예요. 대형주가. 이게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40% 좀 안 돼요. 30%는 올라왔다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여기 8만원, 80만원 약간 깼었죠? 90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꽤 올라오는 거예요, 나름. LG화학, 왜? 7월부터 보시면 돼요. 50만원에서 65만원. 30%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삼성 SDI 50만원 초반에서 65만원 근처까지. 대충 한 30%? 대충. 그죠? 현대차, 나름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20%는 올라온 것 같은데. 네. 6월 기준으로 해서 대충 20%. 이렇게 하면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20% 아니에요. 19.8%예요. 넘어가세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22%? 아니 22%. 네이버 22만원, 여기 28만원 정도. 그러면 6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대충 요것도 20%대, 30% 좀 안 되거든요. 그죠? 카카오 66,000원 찍고 여기 84,000원. 네. 그러면 얼마 올라온 거예요? 18,000원? 그러면 30% 좀 안 되네. 그죠? 셀트리온도 바이오주인데 꽤 올라왔잖아요. 그죠? 삼성물산 이것도 좀 올라왔고 포스코도 좀 올라왔어요. 포스코 22만원, 여기 26만원. 그러면 이것도 20%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이러고 있는 SK 하이닉스 나쁜 기관 아저씨들 때문에 오늘도 기관은 팔았어요. 옆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어요. 기관은 1,400억 순매도, 특히 금융투자. 화상들 진짜. 그죠? 외국인은 샀다니까요. 업종별로 보면 기관이 어딜 많이 팔아요? 전기전자 들이 보여. 다른 데는 사요. 아셨죠? 환율이 좀 올라가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던 게 기관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빼고. 그러면 그런데 자, 다시 이 차트를 다시 보세요. 삼성이랑 이제 SK하이닉스 빼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자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번호를 한번 찍어 보시죠. 번호 찍기 귀찮으시면 유튜브는 좋아요 눌러 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보세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쉬어야 되는 게 맞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시죠. 자, 빨리빨리 찍으세요. 종목 여러 개 물어볼 테니까요. 공짜니까 막 찍으세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렇게 실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대답을 해버렸네요. LG화학은요. 이 정도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떨어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삼성 SDI 대형주가 여러분들 30% 한 달 동안 30% 올라온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요즘에 개별주도 한 달에 30% 올라가는 게 그게 힘든 일인데, 시가총액 1위부터 한 10위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00조 원짜리예요. 100조 원.
삼성 SDI 지금 40%원짜리고 이게 30%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쉬운 거냐고. 이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27초짜리 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보세요. 대형주가 열심히 갈 때 특히 여기 7월달하고 8월달에 여러분들 저희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 수익 내신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아니 5% 10%짜리 단타 말고 네? 단타도 잘 안 되셨을 텐데 맞으면 저 1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네? 매도하신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만 올라가고 수익은 안 나고 종목은 죄다 물려있고 그죠? 기분 나쁘셨잖아요. 힘들고 그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려요. 생긴 거는 그 개그맨 표현봉 씨 닮았는데 목소리는 그 누구예요 그 사람? 네, 이름이 또 까먹었네. 기생충에 나오는 그 사장님 뭐야 쓴데 희한하대요. 네. 얼굴은 표현봉 닮았는데 표현봉 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표현봉 씨 욕하지 마세요. 좋은 분이에요. 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네. 네.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네. 셀트리온도 떨어지니까 떨어질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개별주 테마주들이 그냥 조금씩 올라오긴 했는데 크게 못 올라오다가 이 대형주들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테마주 움직인 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부터 뭐가 움직여요? 사료주, 고려산업.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한일사료. 이거 얼마 올라갈게요? 기본 30% 올라갔어요. 30에서 한 40%까지. 그러니까 대형주가 한 달 동안 올린 게 30%라고 했죠. 아까 최고로 많이 올린 게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는 대형주 최고로 많이 올라온 게 뭐예요? 30% 정도였죠. 네. 개별주도 여기 보세요. 이게 5,000원 정도에서요 7,000원까지 왔으니까 대충 40% 30-40% 올랐다니까. 고려산업은 좀 더 왔겠죠. 이것도 대충 5,000원 잡죠. 5,000원에서 여기 6,800원까지 갔으니까 30-40% 그죠? 네. 이렇게 하는 이게 우두머리급이었으니까. 신성홀딩스 요거는 이제 좀 늦게 가가지고 요건 대충 10,000원에서 11,500원 대충 한 20%.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주가 한 달 걸렸던 거 개별주들은 일주일 만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형주 잘 안 하시죠? 여러분들 요즘에 대형주 잘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느리니까 무거우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이 이제 언제부터 움직여요? 대형주가 꺾이니까. 제가 신용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난리쳤던 거 있죠? 현대로템,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차트를 살짝 바꾸더니 오늘 그때도 그랬잖아요.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갈 수도 있다고. 근데 신용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신용 그거 안 줄었어요. 더 늘었어요 신용이. 근데 오늘 뭐예요? 폴란드 계약 실제로 그 계약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모로코하고 이집트에도 땡급한대요. 호재가 엄청나게 붙으니까 차트고 신용이고 뭐고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이거 대형주거든요. 시가총액 3조짜리 뽑은 거예요. 그냥. 테마주로 가니까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원전 테마주는 얘기하고 싶은 데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 순서가 뭐예요? 잠깐만요. 에너지 관련주.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빙빙빙 돌다가 다시 올라가죠. 에너지 관련주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쭉 보세요. 유일 에너테크.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중에 뭐가 많이 갔냐면 2차 전지하고 뭐 전기차, 리튬 관련주들 이런 것도 많이 갔거든요.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잠깐만요. 많이 갔다니. 이 종목들 왜 갔냐 이거예요. 그 전에도 분명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못 가다가 지금 가는. 이건 탄산 리튬 관련주. 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신고가 못 내다가 이제 드디어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장이 좋아졌다니까요. 대형주가 꺾이면서 그동안 못 가고 꾹꾹꾹 놀라놨던 개별주 테마주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는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와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죠. 미나나노텍을 왜 갔냐면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나요? 몇 달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안 가다가 이제 신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안 가기 시작하니까. 네?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성일 하이텍이라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오늘 양봉 나왔어요. 예, 신규 상장주는 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위험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 강조 계속 했었죠. 동국산업 보세요. 이게 뭐예요? 풍력. 낙폭과대주도 지금 뽑아버려요. 한 방에. 대형주도 30% 올리는데 한 달 걸렸죠. 여기는 일주일 만에 그냥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별주 테마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엔코리아 대표적인 수소 전기차 이거 방산주도 돼요. 저기 충전소. 그 다음에 뭐 대보 마그네틱 이거 2차 전지 계속 못 가고 누르고 있다가 최근에 딱 올리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행주 그렇게 못 갔었잖아요. 여행주 중에 JTC라고 있는데 그들 급등했어요. 그거하고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회사들하고 급등했는데 JTC 볼까요? 네. 관리 종목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가는 경우는 올라가요. 여행 관련주라고. 그냥 관리 종목도 지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네, 평화산업, 망산주. 지난번에 상한가 나왔는데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들죠. 망산주 뭐 보면 S&T 중공업 현금 없어갖고 얼마 전에 팔아드렸는데 네. 팔면서도 저도 아까워하고 회원들도 아까워했거든요. 네. 이게 그 현대로템 기사가 며칠만 좀 빨리 나왔으면 우리도 좀 더 비싸게 팔 텐데 좀 아까워요. 네.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건데 제가 오늘 계속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아깝다고. 원래 전문가가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대놓고 그랬어요. 아깝다. 현대로템 기사가 한 일주일만 빨리 나왔어요. 일주일이 뭐야? 며칠만 빨리 나왔어. 더 좋았는데. 대신에 뭐 또 이제 좋은 거 사놨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요. 저 이런 거 그냥 얘기해요. 그 다음에 종목 얘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더 기다리세요. 평상시에 종목 얘기 안 하다가 이렇게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리면 좋으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시고. 하도 종목 얘기 안 했더니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실장님이 근데 종목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좋게. 그냥 제 방송도 듣고 김 실장님은 이제 그 종목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많이 들으시라니까요.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 네. 테마주 진짜 잘해요. 네. 저도 정말 테마주 자신 있는데 그분도 잘해요. 네. 표인봉이 싫다. 그럼 글로 가시면 돼요. 네. 근데 목소리는 괜찮다. 일로 오시고. 표인봉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엑센트 중국 하나솔루션. 그래서 이게 돌리다 또 올라가죠. 이제 버벅거리다가 STX 엔진 조선주도 되는데 배 전투함 그죠? 엔진 52주 신고가 내기일보 직전 아니다 52주 신고가 맞습니다. 8월 이후니까 52주 신고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81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것들인데 이것도 저기에요. 방산주. 근데 하도 많이 급락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제노코 이것도 방산주로 분류하는 방산주 맞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오늘 그 공개약을 체결해가지고 확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버벅대다 올라가죠? 신고가. 방산주 LIG 넥스원 신고가. 세진중공업 이건 조선주 신고가. 오늘 저희 이방 이거 다 팔았어요. 헤어졌어요. 수익 챙기고 헤어졌어요. 회원들 돈 좀 더 만들어 드리려고 굳이 안 팔아도 되는 자리이긴 한데 팔아드렸어요. 뭘 좀 새로운 걸 추천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좀 돌리려고. 이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팔아도 되는 자리 맞긴 맞아요. 왜 팔았냐고요? 현금이 있어야지 뭘 살 거 아니에요.
자, 테마주가 되게 잘 돌죠. 시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EV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이제 들었다 놨다. 이게 이것도 리튬 바닥에 있는 것도 들었다 놓고 신고가 못 나가던 것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무리를. S에너지 태양광이잖아요. 차트 보세요. 힘이 그냥 건전지 중에 에너자이저 있죠. 광고 생각나잖아요. S 퓨얼셀 푸시업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막 그런 차트처럼 보이시죠? 에너지가 넘쳐 보이잖아요. 대형주 두산 퓨얼셀도 쫙 들잖아요. 뒤에 퓨얼셀 붙으면은 요즘에 이러고 있어요. 에너자이저 막 건전지나 광고 있잖아요. 100만 승을 하나 뭐 그런 것처럼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이게 장중에 급등했던 것들 몇 개 얘기해 드린 거고요. 한국선제 이거 뭐예요? 빗물터널 관련주 끝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SOC 관련주 우원개발 오늘 시초가 띄워놓고 운봉 때렸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희가 보유정보는 아닌데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옛날에 처음에 주식할 때 이런 거 보면 저도 싫어했거든요. 현기증 나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걸 맞고 사람들이 괴로워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력이 재밌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시시한 세력이 아니라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이제 일으켜 놓는 거예요. 이런 차트 있어요. 나중에 겪어보면 알아요.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을 1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일 때 정책주 바닥이다. 그 방송 들었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오병수님들 고맙습니다. 기억하시죠? 며칠 연달아 얘기했었고 그죠? 네. 시간에서 네? 근데 저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도 얘기했었죠. 이거 다 SOC 정책주랑 다 똑같다고 엮인다고. 네. 시간에서 이제 급등한 네.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뭐가 있냐면 순서대로 보여드릴까요? 시간에서 올라간 거 네, 봅시다. 잠깐. 그러니까 지수가 꺾이면서 되게 좋아졌다니까요. 뭐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테마주가.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랑 금리 역전돼서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요? 에휴 진짜. 자, 모나리자 시간의 상한가 같죠? 왜 갔어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이게 10년 전에는 성인용 기저귀 그래서 노인복지 테마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기들 기저귀. 네? 이제 뭐냐면 2분기에 그 합산 출산율을 그 통계가 나왔는데 0.75명 났답니다. 0.75명.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저 출산율이라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요. 이대로 가면 나라 힘들어지거든요. 애를 안 낳아요.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정부 대책 기대감 테마주가요. 제로도 없어요. 근데 그냥 기대감으로 세력이 포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뭐라고요? 기저귀. 자, 같은 계열이 뭐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핵심만 얘기할게요. 깨끗한 나라 어디 갔어? 네, 잠깐만. 깨끗한 나라가 4% 올라갔는데 깨끗한 나라 네, 여기 있어. 차트 보세요. 깨끗한 나라 4%.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좀 갖고. 뭐예요? 저출산. 여기 아가방 건강 3.99%. 저번에 상한가 나오고 3일 눌러놨죠? 어제 손절하신 분들 피눈물 흘리시겠는데. 손오공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패스. 아까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도 있고 막 그래요. 아가방 제로투세븐도 올라갔고 여기 안 나와. 잠깐. 제로투세븐 2.44%. 토박스 코리아 2.2%. 저번에 한번 들었다 놨죠? 똑같이. 네. 시간에서 뭐가 가요? 정책주. 그죠? 그리고 자 위로 올라가서 한미글로벌이 시간에 상한가 같죠? 뭐죠 이거? 네. 차트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설계. 사우디 네옴시티도 되고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주 SOC 테마주도 됩니다. 요번에 지수 급락할 때 크게 안 빠졌다니까요. 물론 흔들어 놓긴 했는데 히림은 시간이 6% 급등. 개인들이 이제 정부 정책 국토부에서 정부 정책 그 부동산 정책 발표했는데 안 간다고 다 던졌죠. 지난주에 던졌잖아요 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 저러냐고. 응? 다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스코도 사우디 네옴시티라 그랬죠. 투매 나왔거든요. 내일 21선율 올려놓겠네 다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스코도 되고 중요한 저기 뭐야. 그 다음에 아까 유신 난강통 이런 것도 됩니다. 유신하고 난강통은 그때 얘기했었죠. 요건 시간에서 2%. 내일 또 올라오겠네 다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국제유가 관련주. 국제유가 관련주 중에서 뭐가 있겠어요? 한국석유 시간에서 3%. 어제 급등 오늘은 쉬었죠? 네, 시간에서 3%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는 한 2%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어제 상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내일 좀 시세가 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뭡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낮에 움직였다 얘기한 게 뭐예요?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다. 그 다음에 방산주 제가 계속 보라고 그랬잖아요. 현대로템은 제가 신용이 너무 많아서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방산주들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짚어드렸던 테마 중에 지금 안 가는 게 뭐 있어요? 네. 원전 테마주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원전 테마주도 오늘 갔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궁금하시면 김 실장님 방송합니다. 제가 방송 끝나면 김 실장님 방송하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2차 전지 이것도 다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풍력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태양광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까지. 거기다 사우디 네옴시티 이거 왜 올라갔냐면 이거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까 이거 얘기 안 해드렸구나.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 총책이 오는 30일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네. 이번 달 말에 30일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미팅한답니다. 미팅 면담. 왜 오겠어요? 사우디 그 실권자 누구예요? 그 빈살만인가요? 네. 그 왕세자 오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는 그 거기 이제 사우디 왕자가 올 때는 사인하러 오는 거 사진 찍으러 그냥. 그 전에 이제 실무진들이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네. 그 총책이 왜 오겠어요? 그죠? 네. 그게 지금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시장이 여러분들 죽은 게 아니고 대형주가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려있는 게 있으면 수익 또는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고통스러웠지만 손절 안 하고 참았더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6월달, 7월달에 폭락했을 때 손절하신 분들 그거 못 메꾼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손절하고 싶으면 하셔라. 6월달, 7월달 급락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손절하시는 게 손절하지 말라고도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제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손절 원하시면 하시라고. 대신에 그거 복구 안 될 거라고. 그걸 알고 하시라고. 그날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말에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원하면 하셔라. 대신에 회복 안 될 거라고. 그분들 손절하신 분들 지금 회복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참은 대가가 뭐예요? 손실 회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좋은 종목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6월달, 7월달 그 폭락할 때 바닥에서 주식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응? 설령 샀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가고. 아무튼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수익들 많이 내시라고. 지수가 지금 빠지는 게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대형주 장세와 테마 장세가 서로 안 겹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돈이 분산돼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유리한 장세가 펼쳐진다?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테마 장세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지수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걸 누가 올렸어요? 지수는 대형주가 올리는 거니까.
대형주가 쉬자마자 바로 개별주 테마주가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뉴스 보면서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걱정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돈을 벌어요? 그거 한다고 정신없지. 걱정 많이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진짜로요. 네.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병 걸려요. 그러면 이제 몸에 병도 얻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병 생기지만. 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테마주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지금. 네?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 방은 최근에 뭐 했겠어요? 계속 종목 추천하고 또 추천할 게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뭘 좀 팔아드리고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저희 방에서 SH에너지와 어제 팔았거든요. 어제 기가 막히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파세요 그랬어요. 네. 어때요? 오늘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25% 30% 수익 내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좀 그랬겠죠, 그죠? 네. 팔고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세종도 이제 세종이란다. 아, 이것도 다 팔았고 그냥 바닥에 샀는데 그냥 정리했어요. 네. 큰 수익은 아니고 적당히 그냥. 네. 세종중공업 신고가 나는 거 확인하고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우리도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돈이 돌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돈은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지수 급락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분들은 저기 9번 한번 찍어주시고 끝낼까요? 네. 오늘 강의 꼭 도움 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만 정리하라고 하면 이거예요. 테마주 움직인다. 그러니까 돈은 크게 뜨고 여러분들도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리고 아까 여행주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종목들이 이제 기회만 있으면 자꾸 올라올 거예요. 대형주들이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좀 더 눌러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약간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대신에 얻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네. 7월달 그리고 8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와도 크게 재미를 못 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돈을 안 벌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아까 지금 얘기했던 테마주들, 그러니까 어떤 테마 섹터 그리고 테마 종목들 잘 한번 보세요. 네. 진짜 좋은 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히토류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히토류, 티플렉스 이런 거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네? 하나만 얘기야. 하나 더 얘기해. 세노테. 어우. 맘만 먹으면 그냥 앞에 그냥 다 부숴버릴 기세예요 지금. 네. 8% 급등해서 이거 내일 사지 마세요. 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히토류도 이러고 있잖아요. 히토류도. 네. 그러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로봇 관련주 뭐 많습니다 지금. 네. 네.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특히 정책주들.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특히 SOC가 분야가 한두 개예요. 네. 거기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원전도 마찬가지. 아무튼 네. 혼자 사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이 현금 생겼거든요. 네.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도깨날 갈듯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갈고 갈아서 종목 추천하겠죠. 현금을 왜 만들었겠어요? 뭐 좀 해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회원 가입하시면 땡 잡는 거예요. 아셨죠? 난 얘기 다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존 회원들도 제가 한 얘기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종목 추천 나올 때까지 현금 오늘이나 어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들고 잘 계세요. 아셨죠? 네. 이것저것 막 군것질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제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김 실장님 뒤에 방송하시죠? 네. 김 실장님 뭐 하시는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김 실장님 오늘 저기까지 하신답니다. 방산 수소차 2차전지 해저터널. 해저터널도 대표적인 SOC 큰 적이죠. 네. 큰 공사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해저터널 관련주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도 그 해저터널 관련주 뭐 있는지 가서 구경하시고 다 메모해 놓으세요. 아셨죠? 네. 저희 방에서 또 나중에 추천 나갈 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또 급하면 또 추천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편한 밤 되십시오. 네.